자,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강사평가가 오늘 마무리됐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고등부 위주로 선생님들이 나와서 강평에 임했고, 오늘은 중등부 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강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입 선생님들이 몇 분이 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의 그 강사 평가 내용을 보면은 원장으로서 정말로 흐뭇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여러분도 힘들겠습니다만, 그러나 힘든 만큼 여러분들이 이 다방면에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여유요, 두 번째는 목소리요, 세 번째는 판서요, 그리고 학생들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은 부문별로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 그 강평 지나고 나면 원장이 강평을 내용을 봅니까? 네.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동작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이 안에 담으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윤호령 선생한테 내 떡 한 접시를 시상했습니다. 윤호령 선생 강평을 들으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기분 좋은 거예요. 그 강평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너무 즐거워서 뭐 있는 걸 주고 싶은데 떡을 내가 손 안 대서 손 안 댄 건데, 윤호령 선생 맛있게 먹었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원장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식 키우는 재미 있잖아요. 이런 즐거움을 늘상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와서 고맙고, 또 여러분들이 나날이 이렇게 성장해 줘서 고맙습니다. 부연되는 설명들은 우리 수학과에서 변명의 설명군, 그 다음에 영어과 대표 강사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은, 마지막에 했던 우리 이효준 선생은 중앙대 수학과 4년을 졸업하고, 또 수학교육대학원 3년을 졸업하고, 이번에 졸업해요. 그래서 7년을 마무리했죠. 일반 대학원. 일반 대학원입니까? 그래서 하여간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이번에 2월 달에 졸업을 했나요? 네. 아마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앞에 나와서 처음으로 백목을 잡는데, 뭔가 좀 배운 사람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표명의 설명 학력을 모르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뭔가 이런 여유가 어디서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왜?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작은 이렇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획을 그으면서 올라가고 있는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고3의 이과 수학까지를 맡겨볼 건데, 그게 단거리를 어디까지 어떤 획을 그으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따라와 준다면 아마 굉장히 어떤 빛나는 본인의 업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수학과 선생님들이 힘을 좀 보태주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 박연민 선생이 수업을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려고 이랬으니까 처음에 올라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잘.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연민 선생 힘내고, 초창기에 이렇게 올라오면 선생님들 얼굴이 안 보이고, 이름도 이효준 선생 컨닝한테 못 쌓고 하고 이렇게. 이제 그게 여유예요, 여유. 선생님 이름을 모르니까 써가지고 와서 컨닝한 거예요. 그러듯이 여러분도 뭔가 이런 여유를 가지려고 애를 쓰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민 선생 같은 선생님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도만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거침없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힘을 내세요. 그리고 영어과에 이정우 선생이 있는데, 이정우 선생이 사실은
이 고급 인력으로서 지금 뭔가 학원에 보탬이 잘 안 돼. 그래서 주중반에 있다가 주말반에 갔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주말반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왜냐하면 주말반에 지금 고2, 고3까지 인원이 넘쳐나고 있고, 지금 최윤영 선생을 그 주말로 배치를 시키는데, 배치를 시킨 이유는 신임원 선생 반에 대해서 원장이 불안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정우 선생을 밑에 가는 것은 또 등급이 안 되는 아이들을 거기 잡을 수 있는 선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무원장은 이정우 선생을 주말반으로 배치하고, 주중반은 사실은 선생님이 많아요. 그러나 주말반은 오래된 학원의 어떤 규칙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웬만큼의 연륜과 경륜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안 돼도. 그래서 주말반으로 이정우 선생, 알았죠, 이정우 선생? 네? 네, 주말반으로 해서 포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임원 선생은 강사평가 임하면서 2번, 3번, 4번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받는 이유와 목적을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왜 나는 재평가인지. 근데 그 재평가라는 게 그냥 재평가가 아니고, 이 강의라는 게 물이 흐르듯이 흘러야 돼.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초시계를 놓고 어떤 문제를 3분 안에 해결해 보세요는 3분이라는 그릇을 제공했어요. 근데 3분이라는 그릇을 무시해버린 채 계속 퍼하면 넘치고 있어요, 시간은. 그릇이 넘쳐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그릇 안에 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00분간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한테 설명하면서 나는 2페이지밖에 못했어요. 2페이지. 문제를 풀어주는 설명을 하면서 10문제밖에 못 풀어줬어요. 설명에 5문제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에 있는 학생들은 여러분들의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사기꾼. 여러분 100분 수업을 듣기 위해서 왕복으로 2시간씩 걸려서 차를 타고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학생의 대부분이 100명 중에서 70명이 2시간 걸려서 와요. 왜? 길벗의 유명한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는데, 강의실에서 학생들 제공하는 문제가 설명력이 5문제, 10문제 국한한다고 해보세요. 사기꾼 노릇하는 거예요. 사기꾼. 올 필요가 없어요. 이런 강의를 들으려고 내가 3개월분의 수강료를 선납하면서 2시간씩 왕복의 시간을 걸려가면서 올 건가?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이 초시계를 앞에 걸어놓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들한테 선명하잖아요. 왜? 100분의 수업 시간에서 강의를 진행할 때 그래도 문항수로 치고는 20문항을 지나고 있어야 돼. 톡톡톡톡 치면서. 여러분 강의실에서 강의를 제공하면서 20문항 정도는 스킵하고 가야 돼. 기본적으로. 공부를 아무리 못하는 애들이 여러분 반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20문항은 스킵하고 가야 돼. 그런 훈련이 이 초시계 훈련입니다. 초시계 맞춰놓고 여러분 설명하다 뭐 띡하고 소리 나면 누르고 그냥 넘어가는데, 띡 하고 지나가면서 원장이 여기에 체크가 딱 들어가면 C, B 툭 하고 넘어갔죠? B, C. 왜? 시간 안에 못 잡고 있다는 거죠. 시간 안에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강의 경력이 많은 선생, 나는 강의를 잘한다라고 하는 선생은 왜 여기다 등급을 맞춰놨어요? 등급. 나는 이 문제를 1등급에 맞춰볼게요. 나 이 문제 2등급에 맞춰볼게요. 나 이 문제 3문제.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왜? 설명을 짧게 하고 싶어요. 3분 안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뭐예요? 1등급으로 올라가잖아요. 등급을 2등급으로 올릴 수 있잖아요. 누가? 본인이 선택해서. 근데 본인이 3등급에 맞춰놓고 시계는 지 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못 맞춰. 본인이 2등급에 맞춰놓고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 이건 능력 아니에요, 이거? 이게 능력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안 해. 이것 자체를 의미를 담지 않아. 이것이 학원의 규칙이다?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강의력이 여러분 강의실 내에서 뭘로? 20문항 이상은 해치고 지나가 줘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변명희 서임연구원이나 박은하 영어과 대표 강사가 앞에 나 설명할 때 속도감을 좀 빨리 가세요. 왜? 고학년에 맞들어치면은 판서의 속도가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의 속도가 빨라야 돼. 같은 학년이라도 등급이 높아? 90점, 100점대로 가야 돼. 그러면 얘들은 생각이 굉장히 빨라. 그러니까 똑같이 선생님이 판서와 말이 빨라져야 돼. 이런 내용을 우리는 강사평가를 통해서 몸에 익힙니다. 늘어지는 반을 갖고 가는 반, 5등급, 6등급, 40점, 50점 그런 반을 끌고 가는 선생님은 느리죠. 더뎌. 그래서 등급을 설정할 때 나는 이거 몇 등급이냐면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거잖아요. 말의 속도, 판서의 속도.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현장 학습인 여러분 강의실에서 재현돼야 되고, 여러분 강의실 내에서 학생들이 정말로 20점, 10점대다. 그래도 공부를 시키는 요령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어제 영단어 경시대에 본선이 있었습니다. 참여 학생이 85명, 6명이에요. 5명? 응? 85명. 85명 중에서 내가 물어봤어요. 봤어요. 어떻게? 85명의 학생인데 선생님별로 이름을 대봐라. 학생 수를 대봐라. 선생님별로 올린 학생 수를 대봐라. 최영진 선생님 반에서 최영진 선생이 반 인원이 본원의 인원은 30명이 안 넘어요. 그런데 올라간 인원이 7명이에요. 맞아요? 6명인가요? 7명이에요. 신임원 선생님 본선에 올린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3명. 또 김주현 선생님 몇 명입니까? 본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55명 중에서 2명을 올립니다. 본선에. 이진 선생님 몇 명입니까? 14명 올랐습니다. 자, 14명을 본선에 올렸습니다. 이혜전 선생님 몇 명이죠? 17명. 자, 17명 올렸습니다. 최윤영 선생님이 3명인데 그 3명에 대한 이유를 내가 물어봤어요. 전부 다 단어장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본인들의 학년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인원수 3명입니다만은 3명 맞아요? 전부 다 단어장을 가지고 가는 단어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 단계를 올려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 여기는 별 큰 문제가 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업그레이드를 안 시켰거든. 박인 선생님 몇 명 올렸어요? 네? 3명. 그 다음에 노욱 선생님 몇 명 넣었어요? 1명입니다. 1명. 김민철 선생님 몇 명 넣었어요? 1명 올랐어요. 이게 우리 학원의 경력이라는 거예요. 경력. 네, 이게 전부 어디서? 이런 강사평가의 훈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 관리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생님 말을 학생이 거역하면 안 돼요. 농담, 학생들하고 이야기해서 강의하면서 이야기할 때 3번 이상 웃을 때는 2번까지는 학생하고 마주대고 웃고 3번째는 칠판 보고 혼자 웃으라고 하잖아요. 학생하고 눈 맞추지 마라. 왜? 말을 안 타니까. 선생님이 너 앉아, 일어서, 너 남어. 그런데 저 나중에 남으려고요. 보고 말을 안 타. 여러분 선생님들한테는 뭐가? 작은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를 뭐라고 합니까? 거역할 수 없는 힘이라고 그래요. 이게 몸에 배야 돼. 선생님한테는 이게 몸에 배야 돼. 너 남어? 어제도 내가 주말반에 인원들이 5교시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밖에 있어도 난 5교시 명단을 내가 다 봤거든요. 문자를 다 받고 있어요. 박은하 대표 강사가 15명, 16명을 데려가는데 신임호 선생이 5교시를 1명을 데려간다고 나한테 문자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학생이 안 남는다는 거잖아요. 못 남기는 거예요. 본인은 똑같은 5교시를 오면서 선생님 한 명에 10명 남기면 어떻고 20명 남기면 어때요? 20명을 남기면 풍요롭잖아요. 그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학생 한 명 들어 개별지도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5교시를 남기면서 10명, 20명, 30명 남겨야지. 2교시 남고 3교시 남고 4교시 남고 또 5교시도 남어? 이 말이 먹혀야 되는데 이런 말이 안 먹힌다는 거구나. 남기고 싶은데 못 남기는 게 못 남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선생님들 스스로가 적극성, 이런 강사평가를 통해서 뭐가 예단되는 관리라고 내가 그렇게 표현해요.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강의를 보면서 추론되는 관리력, 예단되는 관리력 이렇게 쓰고 내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강의실 내에서 학생을 장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서 떠들어요. 너 앞으로 일어서서 앞으로 와. 앞에 떠들어요. 너 서서 강의 들어? 너 100분 중에서 20분 동안 서서 강의 들어? 왜? 다른 학생들은 피해를 주니까. 선생님 강의를 끊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이 강사평가의 틀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잘하는 선생님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도 흉내내고 싶다. 아, 나도 본받고 싶다. 나도 따라하고 싶다. 사람인지라,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런 걸 보면 탐하잖아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런 욕심이 없으면 발전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지적받으면 어때요? 앞에 나와서 한 번, 두 번 지적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적받은 내용 자체가 그 다음 달은 바꿔줘야지. 안 바꿔줘요. 근데 장원영 선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달에 지적받은 게 뭡니까? 스스로가 몰라. 기억이 잘 안 나. 그래, 아까 내가 장원영 선생 끝나고 나서 김영은 선생한테 쪽지를 전달했어요. 장원영 선생한테 지적한 내용을 써서 노트에 붙여주라고 써줬어요, 내가. 내가 팀장을 시키라고 팀장이 마침 방학교 내려가 없더라고. 김영은 선생한테 그 지적한 내용을 써라. 써가지고 본인 비망록, 장원영 선생의 비망록에 좀 붙여주세요. 왜? 본인이 추스르지 못하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그럴 정신이 없으니까. 나는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원장으로서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달라지면 되잖아요. 여러분 달라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영어과에서 영단어 경시대회가 있는데 어제 영어과 선생님들 오전 11시에 출근해서 오후 7시까지 전 영어과 선생님들이 수고 많았습니다. 이 선생님 박수 좀 쳐주세요. 고생했어요. 수학과 선생님들도 지금 수학 공식 비법서락에서 책을 출간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내가 고1을 가르쳐보고 내가 중3을 가르쳐보니까 중인후 과정에 부분의 내용이 부족하다. 개념이 부족하고 공식을 못 외우고 있다 할 때는 여러분 학년 거나 여러분 가르치는 학년 이하의 학년 수학 공식 비법서를 구입해서 그걸 2바퀴 3바퀴 돌려야 돼. 영어에서 단어장을 외우듯이 수학과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뭔가 전부 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필요성을 가져야 돼. 그런데 수학과 선생님들이 응용할 줄은 몰라. 영어과의 선생님들, 영어를 듣고 수학을 듣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런 학생들한테 영어의 단어장을 외우듯이 수학의 그 학년의 공식 비법서라는 책이 있어요. 수학 공식 비법서. 옛날에 기초력 강화학습인데 이 기초력 강화학습은 이 영어가 안 좋아서 안 갖고 다니려고 그래요. 들고 다니면 내가 기초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수학 공식 암기 비법서를 만들었어요. 새로 나와서 책이 아주 얇아. 개념을 몇 번 써봐라. 공식을 몇 번 써봐라. 대표적인 문제를 외워봐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만들어 놨으니까 수학과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 이거 그 학년에서 성적이 나빠요. 따라오지는 못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밑에 단계 학년 필요한 학년의 교재를 비법서를 사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복습시켜요. 영어의 단어장처럼. 수학과 선생님들 알았습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가 필요를 해야 돼. 왜? 공부를 시키라고 그거 외워 써봐 책을 사오라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그 아이들이 학교 점수가 30점대, 40점대라 하더라도 이 애들이 기본적으로 15점, 20점은 매 시험마다 올라갑니다. 앞으로 이렇게 강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강사평가에 여러분들이 평가해서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 여러분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번에 부족한 것이 뭐다? 그거 꼭 기록해 놓고 그런 면들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면 되고, 앞에 나와서 망신스럽다, 망신당한다, 천만의 말씀, 망신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만큼 훌륭한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아요. 충분해요. 여러분들은 칭찬받아서 존경받아서 충분합니다. 앞에 나와서 설명 조금 삐끗해서 망신나겠다, 망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 모두는 똑같이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힘내고 2월 강사평가가 3월 달에 강의를 진행하는 강의에 큰 보탬이 되어야 되고, 지금 2월 달 강사평가를 지금 하면서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만약에 학생들의 실력 점검, 능력 점검을 했다 치면은 3월 달에 신학기에 새로운 학생들을 끌고 가면서 영어과에서는 영단어, 그 다음에 수학과에서는 수학 공식, 비법서, 이 교재들을 옆구리에 전부 다 두세 권이 차게 만들고 그걸 달달달 외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15%, 20% 이상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평가 임혜준 선생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 모두를 위해서 격려 박수 좀 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공기사.